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와 조건,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원 자체는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달라요. 좀 생소하죠? 다른 단원이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면 계산도 하고, 연산도 하고, 이렇게 저기, 인수분해도 하고 곱셈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거랑 집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간은 좀 논리적인 뭔가를 탐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다고 느껴요. 이게 진짜로.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진짜 죽었다 깨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참 되게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 수준이. 그건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집합도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쉬운 거? 근데 어떤 학생들은 진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언제나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를 통해서 명제와 조건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간절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바래 보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제와 조건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명제와 부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명제라는 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가 집합에서 낸 적이 있었죠. 집합도 어떤 뭔가가 필요했어요. 집합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집합은요,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는 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우리 엄마 아직도 제가 최고랍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있습니다. 제를 지나갔던 그녀 저보고 별로래요, 생긴 게. 괜히 갑자기 슬퍼질. 여러분들 근데 진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도 애들이 어머 쟤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예쁘다고? 그렇게 그거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엄청나게 예쁘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질 않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합은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명확하게 뭔가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잘생겼다가 아니라 키가 크다가 아니라 180 딱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명제에서는 그거를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냥 무슨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아까랑 비슷한 예를 들지만 잘생겼다. 나보고 잘생겼다. 이거 참과 거짓을 어떻게 거짓. 인성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릇한 여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집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관점에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가벼운 얘기를 던졌으니까 문제도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파이는 유리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시작부터 이런 걸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파이가 유리수 당연히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3.14 쭈르륵 가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거 쓸데없이 외우는 친구들 있죠. 그거 외워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파이는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리수가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명제란 얘기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은 긴강이라는 거. 한강은 긴강이죠. 저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진짜 저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강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강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2 더하기 3이 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명제라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판단할 수가 없죠.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아닌가요? 죄송해요.
판단이 되죠, 그죠?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A 합집합 B는 무조건 A를 포함하죠? 예, 이건 뭐 판단하자 못한다 이게 아니라 참과 거짓을 떠나서 물론 무조건 참이긴 하지만 그죠? 내가 참과 거짓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예, 명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정입니다. 부정이란 표현은 그렇게 대단한 표현은 아니죠.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P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부정을 할 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겁니다. 실은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할 거고 실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분야, 하여튼 논리를 이용하는 수학들이 있어요, 우리가. 논리를 이용하는 수학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집합이나 명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확률이나 이런 것도 결국 논리를 이용한 수학이에요. 그런 애들의 연산자는 대부분 뭐냐면요. 집합이에요. 그 합집합, 교집합의 개념입니다. 뭐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해하는 친구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산자,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근데 얘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집합을 표현할 때 A 교집합 B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 교집합 B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X바 X는 뭡니까? A에 포함되고 AND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X가 B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실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앞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A 교집합 B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A 교집합이라는 이 기호, 물론 캡이라고도 부르죠. 캡이라는 이 기호가 뭐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AND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집합인 이거 컵이라고 부르죠. 얘가 OR을 표현하고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이걸 잘 안 쓰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쓰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나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왕 이거는 그 전에 집합 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집합, 명제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AND와 OR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AND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A 교집합, 이거 이렇게 됐다는 거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AN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A가 X보다 AND. 그러니까 요거 X 그리고 뭐예요? B가 X보다 크다. 이 표현이에요. 얘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얘네들을 반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X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P 그리고 Q라는 얘기거든요. P 그리고 Q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P를 뭐 한다는 거예요? P를 여집합을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이제 조금 이따 천천히 보도록 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합화해서 보게 될 겁니다. P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기호가 안 나왔네요. 여러분들 기호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not P라는 개념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not P라는 개념이 P의 부정입니다. 뭐 엄청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변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OR로 바뀌는 겁니다. OR 또는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가 not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얘기 때문에 not P라고 그러면 얘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얘죠, 그죠? 이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그것이 아닌 경우를 뭐예요?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라는 게 AND가 OR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2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X는 A의 부정.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오늘도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같이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의 부정 마찬가지죠. 그죠? 네. 우리가 갔으면 올 줄도 알아야죠. 네, 그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해하시고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7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이건 뭐 and or를 쓸 이유가 없죠. 자, 7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값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누가 봐도 거짓이죠. 7은 소수예요. 자, 그 다음에 2가 루트 2보다 어떻다라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루트 2보다 이렇게 돼야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상황들을 부정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누가 봐도 2는 루트 2보다 큽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고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부정이 참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하면요. 3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 일단 거짓이죠. 자, 6이 2보다 크다가 아니라 6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얘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럼 얘가 아니란 얘기죠. 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 0. 얘는 0. 둘이 같죠? 거짓입니다. 자, 4는 18의 약수이다라고 했는데 약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네요. 그 18의 약수는 아니죠, 4가? 네, 뭐 이거 쉽게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 요거 아직도 요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중학교 도형에서 뭐 사각형이 좀 더 그런 거 많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뭐 마름모가 또 합쳐서 직사각형 막 이렇게 해갖고 서로가 뭘 포함하고 뭐 나중에 정사각형은 다 되고 뭐 이런 개념 알고 있죠?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지. 이걸 뭐 그걸 뭐 고3 때까지 써먹으니까 기억해. 상식이에요, 상식. 그 정도는. 맞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삼각형은 다 되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 이등변 삼각형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중학교 수학책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걸 부정을 하면 뭐가 돼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가요? 아니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죠? 두 변이, 이등변 삼각형이 뭐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얘는 세 변이 같아요. 오?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세 변이 같다라는 거는 두 변이 같다라는 걸,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죠. 두 변이 같다라는 거 안에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거 조금 어렵나요? 이거 뭐 근데 중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지금 이 명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조건 A-B의 제곱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의 부정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이 표현은 중요한 건가요? 그냥 이 수식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수라는 것이 있을 때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적당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의 제곱을 보면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물론 같다가 다 있죠. 0이 돼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0이란 얘기고요. 얘가 0이란 얘기고 얘가 0이란 얘기예요. and인가요? or인가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and예요. 얘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래야 되고 얘도 그래야 돼요. 셋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랑 B가 같고예요. and. 그 다음에 뭐예요? B랑 C가 같고 and. 그 다음에 A랑 C가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학적으로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럼 얘를 부정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A랑 B가 아닌 거예요. 대신 and가 뭐가 돼야 돼요? or가 돼야 됩니다. B가 C가 아니어야 돼요. or가 된다라는 거고요. C가 A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냐면 A랑 B랑 C가 모두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한 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 표현을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사고해 보자라는 거예요. 얘는 모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하나만 다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은 A는 B도 아니고 B도 C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무 그냥 쉽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제를 처음 보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A랑 B가 같아도 B랑 C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요. A랑 B랑 같지 않으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어니까 그 뒤로는 아니야 얘만 아니면 상관없어라는 거. 5어라는 건 또 그런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AND는 A랑 B만 같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얘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집합의 원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냥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A합 집합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O, B라고 표현을 해요. A합 집합 B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맞아도 되는 거고 얘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얘네 다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가 B가 아니어도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만 맞아도 어차피 A 합집합 B라는 게 얘가 B에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A 안에 있기만 해서 A에 있거나 나 여기에 있어 5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앞으로가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집합을 통해서 증명하는 공간까지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실은 이야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좀 그래요. 조건은 이런 거야. 진리집합은 이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명제라는 거죠. 명제라는 건 조건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이용해서 명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조건들이 뭘로 표현된다? 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수학적으로 꽤나 중요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수식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명제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의 아까 했잖아요. 파이는 유리수다 이런 표현들이 수식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맞죠? 이게 수식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뭔가 이런 논리라는 애들을 뭔가 수학적으로 연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게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집합입니다. 집합을 왜 배우냐? 명제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은 집합은요 수학적인 활용 도구예요. 그런 것들이 집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집합 가지고 연산법칙이나 오지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 그러면 그걸 수식화해서 뭔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쓰이는 애가 누구겠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애 누구예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결국 얘네들이 다 벤 다이어그램을 화를 시켜서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제라는 건 어떤 하나의 논리예요. 이 논리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누구예요? 집합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 논리라는 거를 연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느낌 오셨죠? 이게 이 명제와 집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줄기예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변수를 포함하는 문제 하나씩 중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명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는 걸 부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나피라고 하네요. 아까 성급하게 아까 얘기했었죠? 나피가 여기 주어졌네요. 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이 조건 P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건 P라는 것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사람은 동물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도 조건이고 동물도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뭐예요?
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P라고 얘기하고 동물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이 P랑 Q가 뭐예요?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게 주어지면 그걸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학적인 수식이 그 집합, 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P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의 집합의 형태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물도 집합의 형태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왕 나왔으면 하는 얘기지만 이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명제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건데 그냥 맛보기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의 진리집합과 조건에 대한 공식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P가 X에서 이게 조건이 주어진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집합 P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표현하고 있는 집합이 있겠죠. 그죠?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P의 진리집합과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많은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원소 나열법이에요. 근데 이걸 다 나열할 수, 이걸 어떻게 나열할 거예요? 이거 끝에까지 어떻게 갈 거야? 그러면 원소 나열법은 아니다. 이거 투머치구나.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로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인데 뭐 이거는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이 모든 걸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부등식은 그냥 수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합할 때도 꽤나 강조를 했었죠. 부등식은 수직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 뭐를 이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자,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X가 뭐예요? 결국 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뭐를 이용하면 돼요? 그쵸?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수직선 여기 이렇게 됐으면 얘가 8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를 X가 8보다 작다니까 1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둘 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명제에서는 수직선이 또 엄청나게 중요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나피죠? 그럼 뭐라고요? 이걸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아닌 거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X바. 이번에는 X가 뭐겠어요? 당연히 8보다 큰 거겠죠.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수직선으로 그리면 여기를 8이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인데 P는 4의 배수이고 16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4 배수 and 1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나요?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랍니다. and or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이면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and예요. 4의 배수. 그러면 20 안에 4의 배수가 몇 개가 있어요? 전체 집합은 20인데 1부터 20까지 있을 텐데 여기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몇입니까? 4, 8, 12, 16, 20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그리고 16의 약수면 1, 2, 4, 8,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4와 8과 16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집합 P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소나열법으로 4, 8, 16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또 뭐 4K 넣고 막 이렇게, 그죠? 예.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애들이 있어. 나 많이 봤어. 저 선생님 왜 저렇게 풀어? 야, 이렇게 안 푸는 네가 이상한 거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쵸? 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니고요. 이게 문제 이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이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뭐 보니까 이거 P면 Q 두 조건에 대해서 명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같네요. 명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저기 교재에다가는 수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P면 Q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또 아주 뭐 대장이죠, 그죠? 명제하면 얘입니다. 네, 명제하면 얘예요. 명제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P면 Q이다. P를 가정, Q를 결론. 이런 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가정이다, 뭐가 결론이다, 뭐 이런 걸 기억할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조건이 PQ가 있을 때 그거를 P면 Q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왕 아까처럼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이면 뭐란 얘기예요? 동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P, 얘를 Q라고 얘기하고 P면 Q이다. 만약에 사람이면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명제로 P에서 화살표를 Q에다가 그으면 이 둘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물론 P라는 조건은 사람이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동물이라는 조건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자, 이 밑에를 보시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겁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건데 사람이면 동물이다. P면 Q. 이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표현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참과 거짓.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죠? 사람은 동물입니다. 이것도 약간 또 여러분들 가끔 그러네요. 동물, 이거 뭐야?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사람과 동물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를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집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 P라고 그러고 얘를 Q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그건 안 배웠잖아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실은 여기 별도 없는데 별이 5개, 그죠? 별이 엄청 중요한 거죠.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여기 주어진 표현대로요. 이게 참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P가 Q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함되어야지만 지금 이 세 개가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집합과 동물이라는 집합,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동물이라는 집합이 더 큰 것이죠. 자, 이거를 반대로도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동물이면 뭐라고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예요? 뭐 굳이 여기다가 이제 역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 거고 그냥 얘를 Q라고 그러고 P라고 한다 그러면 Q에서 P라는 명제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수식화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Q라는 집합과 P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이게 Q가 동물이니까 동물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생태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우리 집합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맞았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틀렸다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동물이면. 물론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죠.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물이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이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P면 Q이다라는 건 명제예요. 이 명제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P면 Q로 쓴 거거든요. 근데 P면 Q라고 썼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걸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걸 뭐로 판단한다고요? 집합으로 판단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보면 별로 집합으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뭐 그냥 사람, 동물 이거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얘를 이렇게 든 것뿐이에요. 앞으로 나온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판단한다고? 집합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면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가 P면 Q다요.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집합으로 판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는 뭐예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대신 수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이건 또 다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9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이게 P예요. P가 돼 있으면 이게 스몰 P 여기를 Q 명제로 하면 이렇게 되고 집합을 하면 라지 P, 라지 Q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써봐요. 이제 시작이니까. 자세하다. 자, 그러면 일단 9가 여기 있을 거예요. 9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X는 9보다 작으면 1로 가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뭡니까? 얘가 집합 P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X가 3보다 작다가 되는데 X가 3보다 작은 건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3이 여기에 있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예요? 집합 Q가 될 겁니다. 그냥 보면 아시죠? P가 큽니까? Q가 큽니까? 누가 봐도 P가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얘기했죠? P면 Q이다 일 때 Q가 더 커야지만 참이 돼요. 얘는 거짓이 될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4의 배수. 이 집합 P, 이제는 집합만 쓸게요. 4의 배수라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이제 우리가 4, 8, 12 쭈루룩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죠? 근데 짝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Q라는 집합이 짝수라고 하면 2, 4, 6, 8 이렇게 되겠죠? 누가 봐도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짝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의 배수는 짝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집합으로 누가 여러분들 모를까봐 이렇습니까? 지금 다 제가 뭐하고 있어요? 집합으로 표현해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전부 다 저처럼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몰라서 이렇게 푸는 줄 알아? 저도 알 건 다 압니다. 저도 가방끈이 길어요. 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거, 이 사고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레를 통한 참거짓의 판단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